자, 예상 문제집. 자, 문제풀이 할게요. 20페이지부터 할게요. 20페이지. 자, 20페이지. 자, 대표용 그 박스 문제부터요. 자, 1번 박스. 그 1번 위에 부분. 다음 중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연결이다. 틀린 거 찾기. 1번. 예약 완결권의 행사는 단독행위다. 예약 완결권이 뭡니까? 계약법에서 매매계약을 하면서 예약을 걸어놓은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응? 기억나셔? 실제로 이렇게 한다니까요. 자, 둘이 매매를 했는데 자, 매매하면서 계약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나올 텐데 잔금은 대출을 받아서 이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 잔금이 대출이 안 된다. 고하여 자, 이 매매계약 착오를 이유로 이거 취소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착오가 아니거든. 내용의 착오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계약금만 날릴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갑하고 을하고 둘이 매매를 하면서 자, 예약을 걸어요. 예약만 한다고. 그러니까 매도인에게 부탁을 해서 킵해달라는 거지. 팔고 있지 말라. 그리고 와서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이 되면 정식 본계약 합시다. 이렇게요? 그러면 예약을 걸어놓고 대출이 된다면 본계약 하자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 이걸 예약 완결권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리켜서 그러면 이 예약 완결권은 누가 하는 겁니까? 대출이 된다 안 된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얘가 하는 거지. 뭐라고요? 무슨 행위라고? 단독행위. 자, 2번 유언은 자, 혹시 유죄포라고 기억납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예요? 유죄포. 그리고 3번 대리권의 수여행위라고 그랬는데 당신 대리나세요라고 대리권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불료식 행위죠. 왜? 방식에 제한이 없어요. 구술로 해도 되고, 근데 어떻게 위임장을 줘도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료식이 되는 거고. 4번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인가요? 요물계약 네 가지 불러보세요. 현대계보. 자, 현대계보가 뭐예요?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변제, 현상광고. 이렇게요. 자,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리고 5번 지상권의 설정행위 오늘 해줬잖아요. 이거 무슨 행위라고요? 처분행위. 하나 더 건물의 철거까지 했습니다. 자, 1번 법률의 분류와 그에 해당하는 얘가 틀린 것 그랬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죄포 포기 맞죠? 2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랬나요? 그러면 지금 이게 단독행위라는 건데 합의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합의를 여러분들 합의를 혼자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합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 합의 그러면 뭐라고요? 계약. 합의 계약. 자, 2번에 2번으로 가보실래요? 2번에 2번. 자, 차이점이 2번에 2번에서 계약의 해제 그랬나요? 해제는 또 단독행위죠. 해제권 행사니까 상대방에게 이행지체가 있거나 책 손대지 마세요. 이행지체가 있거나 이행불능이 있다면 해제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무리 결론이 4번에 가면 있어요. 3번에 4번 지문. 3번은 오른쪽에 있는데 3번에 4번 지문에 가보면 해제는 무슨 행위나 단독행위나 합의 해제는 뭐라고요? 계약. 이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다시 1번으로 가서 1번으로 다시 1번으로 가봐요. 1번. 다시 1번. 자,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했는데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계약. 그리고 3번. 자, 증여는 무상행위인가요? 무상. 자, 4번 유물계약,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5번 유상행위 매매. 자, 2번 단독행위 아닌 것 증여는 뭡니까? 계약.
자, 2번 해제, 취소, 동의, 진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지금 책에 없던데 하나 더 적어볼까요? 채무 면제. 적어봐요. 채무 면제. 채무 면제. 채무 면제. 채무 면제.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3번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1. 대리권의 수여행위는 분료식이다. 방식에 제한이 없다. 구술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자유다. 2번 계약금 계약 및 보증금 계약은 유물계약이다. 3번 교환계약은 쌍무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4번 해제는 단독행위이나 합의해제는 계약이다. 5번 증여는 뭐라고요? 계약. 상대방이 있는 단독이나 틀린 거지. 자, 5번. 4번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찾기 1. 처분 권한이 없는 자, 무권리자가 한 채권행위래요. 계약이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효. 2번 타인권리 매매계약이나 타인권리 임대차 계약도 타인 소유물 매매계약, 임대인 물건이 아닌 물건의 임대차 계약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처분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 소유자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처분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처분 권한과 처분 능력이 있어야 한다. 4번 저당권 설정행위는 뭐라고요? 처분행위. 처분행위. 그러면 의무부담행위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채권행위지. 그러면 저당권 설정행위는 즉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라고 그랬어? 처분행위. 자, 그리고 5번에 채권 양도와 채무 면제는 밑줄 쫙 그어보세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준물권행위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준물권행위. 준물권행위. 그러면 준물권행위도 무슨 행위입니까? 처분행위. 그러면 처분행위가 두 가지 아니에요? 뭐뭐를 우리가 처분행위라고 그래?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이렇게요. 자, 5번. 4번의 정답 4번. 5번 다음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찾기 1. 일반적 성립 요건,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람이 있어야 하고 계약의 목적, 내용이 있어야 하고 무슨 표시? 의사표시가 존재를 요한다. 2번 틀리기 딱 좋은데 아주 2번. 자, 2번하고 3번을 묶어보실래요? 2번 3번 2번 3번. 자, 2번 당사자가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도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의사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의사무능력자죠. 행위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예요? 제한능력자 아닙니까? 그러면 치매에 걸린 자가 계약했다예요. 잠깐만요. 미성년자가 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약할 수는 있어요. 전부 다 나중에 뭐 될 뿐이야? 무효 취소가 되겠지. 그러니까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는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성립할 수는 있다고. 계약할 수는 있다고. 근데 나중에 전부 다 뭐 될 뿐이야? 무효 취소가 될 뿐이라고. 계약을 못하는 게 아니라. 계약할 수는 있다. 그 사람들하고 계약할 수 있는데 전부 다 뭐 될 뿐이라고요? 무효 취소가 될 뿐이다. 그때 3번은 다른 얘기가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 자체를 아예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는 무효 취소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효나 취소에 관한 일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있다면 틀린 거 아니에요. 자, 3번 4번. 자, 4번과 5번 이 두 가지 지문에서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 자, 조건부 기한부 법률에서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는 특별 효력 요건이 이랬나요? 효력을 동그라미 쳐보셔봐. 효력. 다시 5번에 토지거래 허가업 경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은 토지매매계약의 특별 효력 그랬나요? 효력을 동그라미 쳐보셔봐. 그러면 결국은 제가 몇 가지가 같은 말이라고 그랬냐면 자, 효력, 효과, 무슨 득, 취득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효력이 있다. 효과가 있다. 취득할 수 있다. 그게 유효고 효과가 없다. 효력이 없다. 무슨 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가 무효 취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력이란 말이 보이면 무슨 도로 바꿔줘야 돼? 취득. 그러면 쉬워질 텐데 이제. 자, 그러면 3번부터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자,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무슨 득 하려면?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 성취, 기한, 도래에 취득할 수 있지. 남편이 아내에게 시험에 합격하면 줄게요. 그러면 언제 아내는 취득할 수 있어요? 시험에 합격, 조건, 성취. 되셨나요? 약속해요. 시험지에 효력 요건이란 말이 보이면 무슨 득? 취득하려면 취득 요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그러면 5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취득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허가.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는 무슨 요건이다? 취득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맞잖아요. 됐나요? 네. 21페이지. 자, 6번. 6번. 다음 중 법률행위 효력 요건이 아닌가 이랬습니다. 효력 무슨 득이야? 취득. 순간 당황해서 안 보여요. 시험지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무슨 득 딱 바꿔봐요. 취득. 그러면 계약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띄어야 무슨 득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리고 2번 의사와 표시가 뭐 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무슨 득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3번 대리 행위를 했다면 무슨 건이 존재해야? 대리권이 존재해야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4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무슨 득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5번 농지 매매 계약에 있어서 농지 재득 증명은 취득이라는 말이 붙어있지만 이 농취증은 농지 취득 요건이 아니라 등기 신청 요건이라고요. 무슨 요건이라고? 등기 신청 요건이야. 등기 신청 요건. 그러면 농지 매매 계약에서 효력 요건은 뭐냐면 농지는 누가 취득할 수 있죠? 농업인하고 농업법인만 되잖아. 그게 효력 요건인 거고 농취증이라고 하는 종이는 등기 신청 요건이라고요. 등기소 가서 농지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 신청할 때 농취증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등기 신청 요건인 거지 취득 요건이 아니라. 자, 7번 정답 5번 6번에 5번 7번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번 대리권 수여행위는 불료식행위다. 3번 채권행위는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하는 경우에도 무효이다. 무권리자 처분 권한이 없는 자도 채권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효. 할 말 할 텐데 이제. 자 4번 단독행위는 자 단독행위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단독행위 단독행위 뜻이 뭐냐면 상대방의 동의 승낙이 필요가 없는 걸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상대방의 동의 승낙이 필요가 없는 게 단독행위라고요. 자 그러면 갑의 을에게 사기를 당해서 매매를 했다고요? 그러면 갑은 이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 이렇게요? 그러면 자 취소권자 갑이 취소 사기친에 뭐 없이 동의 승낙 없이 자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갑이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 얘 동의 승낙이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 그걸 이런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한다고요? 단독 행위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자 기억하십니다. 단독행위란 상대방의 동의 승낙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동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단독행위야. 그러면 동의 승낙이 필요 없어. 근데 문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지. 네?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본인 자 무권대리인 자 무권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매매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은 이 행위는 무효 아닙니까? 대리권이 없는 애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효잖아. 근데 본인이 뭔 일 하면 추인을 하게 되면 뭐로 바뀝니까? 유효. 근데 추인은 얘가 단독행위지. 예?
그러면 단독행위 뜻이 뭐라고요? 상대방의 동의 승낙이 필요 없어요? 다시 자 풀어봐요.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하고자 하는 경우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한다. OX X 단독행위는 뭐가 필요 없다고? 상대방의 동의 승낙이 필요 없는 행위를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셨어? 자 뭐가 있어요?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무 면제. 이런 단독행위. 자 그러면 7번에 4번에서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동의 승낙이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한다, 추인한다 라고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조건까지 붙일 수 있다면 상대방 죽으라는 소리야. 그게 너 하는 거 봐서 이상하잖아 이거. 자 그래서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5번 교환계약은 쌍무유상 낙성 분류식 계약이다. 자 8번 다음 중 법률행위라는 설명이 틀린 것 찾기 1. 당사자에게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 그러면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는 계약할 수 없죠. 계약할 수는 있다. 단지 무슨 소 될 뿐이다. 취소가 될 뿐이다 이랬잖아요 제가. 당사자에게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가 없다면 틀린 거지. 됐죠? 자 2번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나 취소의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죠. 계약을 안 했다면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무효 취소 문제는 생기지 않는 거지. 3번 타인권리 매매계약이나 타인권리 임대차 계약도 할 수 있습니까? 네. 4번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는 효력 무슨 득 취득 요건 맞나요? 무슨 권이 있어야 돼? 대리권. 자 5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종이잖아요. 종이. 뭐라고? 그건 등기 신청 요건 그죠? 효력 요건이 아니라 취득 요건이 아니라 농지는 누가 취득하는 거야? 농업인과 농업법인. 이렇게요. 정답 1번 23페이지 아마 다음 주가 힘드실 거야. 오늘은 진도가 얼마 안 나가서 첫날이라 양이 얼마 안 되거든. 근데 다음 주가 양이 많겠지 아마. 다음 주는 아마 좀 빡셀 거야 아마. 다음 주에 어디가 나을 것 같아? 분위기상 딱 보면 지금 아무리 길어도 3주를 안 넘길 생각이거든. 민법 총칙이. 그러니까 다음 주에 지금 정리해야 될 게 통정, 차고 그 다음에 대리는 끝나야 될 것 같고 무효까지는 아마 끝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다음 주 오후에 우리가 문제풀이를 어디부터 해야 돼? 통정에, 차고에, 사기강박에다가 대리에다가 무효까지 다음 주가 죽었다고 봐야지. 이렇게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해드리려고. 오늘 첫날이라 첫날부터 확 달려갈까 하다가 갑자기 달리면 좀 어지러워 하실까봐 좀 몸 좀 달고 놨다가 다음 주부터. 그래서 그날 그 주에 배운 거 그날 좀 문제풀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거 문제풀이 잘 한번 이거 해야 되지 않나? 이 책 이거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근데 없더라니까. 7월달도 이렇게 수업 안 하던데. 7월달에도 오전에는 이론은 한다던데. 그리고 오후에는 그 뭐라더라 시험 보고 막 이런다던데. 그러면 이 문제풀이를 안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난 이해가 안 되네. 나는 다 있을 줄 알았더니 다 가버렸네. 그래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가버렸나? 들어야지. 문제풀이 안 듣고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그 이론하고 문제풀이는 좀 달라. 그러니까 이론을 들을 때는 알겠다 해도 실제로 이게 문제를 접해보면 이게 안 풀린다고.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 또 희한한 게 자기 혼자 풀리면 또 안 풀려요. 근데 희한한 게 내가 읽어주면 풀려. 이게 또 희한해. 이게 내가 시험장에 가서 내가 시험 문제를 읽어줘야 될 판이야 지금 이게. 왜 제가 읽어주면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이유가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문제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중요 단에다가 내가 방점을 찍어서 읽거든. 액센트를 둬서.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두면 이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 연습을 몇 번 해야 된다는 거지. 저랑 같이. 알겠죠? 하자 공부 좀 하자. 자 23페이지. 자 대표 유형 문제부터 봐볼까요? 법률행위 목적이라는 설명이 다 틀린 것 찾기. 자 설마.
기억. 법률행위 목적은, 계약의 내용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돼요. 성립 시에 확정될 필요 있고 없고 언제까지만? 이행시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행위는 무효이다. 성립 당시에 불가능하다고. 성립 당시부터 불가능하다고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 원시불능. 뭐라고 그랬어요? 무효. 그걸 꼭 제가 거기다가 원시불능이라고 적어야 됩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자, 지금 계약 체결 후 또 그건 기억나냐 이제? 그럼 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이 되어 있다면 후발적 불능 아니에요. 그죠? 그럼 후발적 불능은 뭐예요? 무효가 아니라 유효. 틀렸잖아요. 그리고 리을 조세포탈 목적으로 자 필요 없고 자 중화 세납등기 유효 무효 유효 됐나요? 그러면 틀린 게 뭐예요? 기억하고 등시 틀렸죠. 정답 1번. 자 문제 1번.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자 틀린 거 찾기 1. 일부 불능인 법률행위도 원칙적으로는 전부 법률행위 전부가 뭐가 된다? 무효. 전부요. 자 무효는 일부의 무효 사유가 발생됐더라도 원칙은 뭔부가 무효야? 전부 무효로 하고 법률행위 나중에 하겠습니다. 법률의 일체성이 있고 가분성이 있고 가상적 의사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뭐예요? 일부 무효. 좋나요? 자 강행법규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뭐 하더라도 추인하더라도 그 행위가 유효로 되지 않는다. 반사회적 행위, 강행법규 위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강행법규 위반 뭔일 안 되고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되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3번 주택법의 전매행위를 제한하는 위반은 3번 4번 묶어봐요. 3번 4번 묶어서 자 미등기 전매 중간 생략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자 5번 관계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 맞죠? 근데 어디만 무효라고? 초과 부분. 그러니까 초과 부분만 무효니까 이미 지급한 수수료는 반환 되돌려 받아야 되겠지. 어디만 되돌려 받는다고요? 초과 부분. 그러면 법정 수수료를 어떻게 조회한다고요? 기억나셔? 제가 이분에게 공인중개사야 땅을 팔아달라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 땅을 20억만 받아달라는 거예요. 얼마에 파는 건 상관이 없다고. 근데 이분이 땅을 여기다가 30억에 팔았다고. 30억에. 그래서 나한테 얼마 주고 20억 주고 10억을 자기가 챙긴 거지. 그러면 법정 수수료 초과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무효라면서요. 어디가 무효라고? 초과 부분. 그러니까 법정 수수료까지는 갖는 거고 초과 부분만 되돌려 주라고요. 되셨습니까? 네. 됐나? 5번. 자 2번. 목적어 적법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그랬네요. 틀린 거. 아이고 참 좋은 게 하나 나왔네 거기. 자 2번에 1번에 별표라고 딱 쳐놓으시고 이건 민법 총칙 여러 군데에서 그리고 계약법에서 계속 나오는 지문이니 이걸 익혀두셔야 돼요. 자 강행법규 위반한 자 빨간색표 밑줄 딱 그어봐요. 밑줄 쫙. 그래가지고 그걸 위로 올려 붙여보세요. 이렇게 위로 올려 붙여서 자 귀책 사유가 있는 자 귀책 사유고 그러면 귀책 사유를 잘못 다른 말로 잘못 이렇게 해요. 잘못. 자 귀책 사유가 있는 자 잘못을 저진 자도 무효를 그렇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 쉬운 걸로 예를 들 테니까 자 확실하게 익힙니다. 확실하게. 민법 총칙 계약법에서 다 같이 나오는 말이에요. 자 다시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자 허가를 받지 않았다. 유동적 무효죠. 그러면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쌍방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가 허가 절차에 얘가 협력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허가 절차에 얘가 협력을 하지 않아서 이게 불허가 처분이 떨어졌다고. 불허가. 그러면 누가 잘못을 저지른 겁니까? 얘가 잘못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감액에 무슨 배상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이건 맞는데 이미 이제 불허가 처분이 떨어져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는데 갑자기 얘가 생뚱맞게 갑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갑은 뭐라 그럴까요? 갑은 정신 차려! 이거 말고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아니 무슨 말이야 지금. 자, 얘 봐봐. 허가 절차에 협력하지 않아서 얘 잘못 있잖아. 얘가 잘못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래도 확정적으로 지금 무효가 된 거잖아요. 그럼 확정적으로 무효면 매매가 없던 일이 된 거지.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건 말이 되는데 갑자기 등기 청구하고 들어온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갑은 뭐라고 하면 돼? 정신 차려! 이렇게. 무효야! 정신 차려.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무효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갑하고 들하고 이렇게 둘이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얘 잘못으로 이 매매 계약이 해지가 됐다고요. 그러면 없던 일이 된 거잖아 이게. 매매가.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얘한테 등기 청구를 하고 들어오면 얘는 또 뭐라고 하면 돼? 정신 차려! 이렇게. 정신 좀 차리라고. 무효가 됐다라고. 그러니까 등기 청구할 수 없다라고. 무효라고 말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가 무슨 북한이냐고요. 말도 못하게.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자도 귀책 사유가 있는 자도 뭐를 할 수 있다요? 말을 할 수 있다지. 무효를 정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강행법규 위반한 자, 귀책 사유가 있는 자, 잘못을 저지른 자도 이 행위는 이제 뭐가 됐다라고? 무효라고 말은 할 수 있다. 이거야. 말을 할 수 있다. 말도 못해? 그러면 문장을 어떻게 풀어야 되지 앞으로? 강행법규 위반한 자, 귀책 사유가 있는 자 이렇게 보이면 끝문장 뭔 할 수 있다? 말은 할 수 있다. 무효를 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잘못을 저지른 자도 말은 할 수 있다. 잘못을 저지른 자도 뭘 할 수 있다고? 말은 할 수 있지. 왜 말을 못해? 이렇게요. 자, 2번. 설마 무효가 떴네. 무효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유효. 끝문장 뭐라고? 무효. 틀렸지. 이렇게 풀어야 되죠. 됐나요? 자, 3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 뭐뭐가 아닌 자, 무효. 정답 3번. 자, 4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거래를 중개한 경우 그랬나요? 자, 밑줄 쫙 그어보시고 그건 영업이 아니네요. 영업활동이란 계속성을 띠고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적. 그러니까 단 한 번 정도 했다면 뭐가 아니니까? 영업이 아니니까요. 자, 할 수 있다는 소리고 무효다가 아니라 유효. 그리고 요즘은 탈법행위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자, 5번.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그러면 봐보세요. 국유재산을 처리한 자가 그 자가 국유재산을 자기가 취득한다면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자기가 취득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취득했다? 탈법이죠. 유효행위 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무효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무효가 되면 절대적 무효가 돼서 그 누구도 취득할 수 없다고요. 이렇게? 근데 이를 선의로 취득한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탈법행위도 강행법 위반이에요. 뭐라고요? 탈법행위도 무슨 법규 위반이라고? 강행법규 위반. 그러니까 그 누구도 취득할 수 없는 거지. 자, 취득할 수 있다 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요즘 탈법행위가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위배하는 걸 탈법행위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 나오니까 그냥 탈법행위도 무슨 법 위반이다? 강행법 위반이 무효다. 그러니까 절대로 무효지. 그래서 아무도 취득할 수 없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다음 중 효력 규정이 아닌 것 그랬네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토지 허가
토지거래 허가받아 취득할 수 있죠. 자, 2번 부동산 중개함에 있어서 법정수로 초과 부분 무효라면서. 자, 3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미등기 전명을 금지하는 규정 무슨 규정입니까? 이거 단속 규정이잖아. 효력 규정이 아니라 뭡니까? 이거 유효. 4번 이자 제한법을 최고 이자율을 초과, 현저히 초과, 불법 사채, 효력 규정 위반 다 무효. 자, 그리고 5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가 난 법률상 명의신탁 무효. 1번 무효, 2번 무효, 3번 무효, 4번 무효, 5번 무효. 자, 4번 다음 중 법률에 대한 설명에 틀린 것 찾기. 1.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체결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돼요. 틀렸죠? 왜 틀렸어요? 반드시 때문에 틀린 거지. 반드시 때문에. 계약의 목적의 확정은 저 좀 봐보세요. 90% 이상이 성립시에 확정이 돼요. 당연한 소리지. 계약할 때 매매계약이냐 토지냐 아파트냐가 정해지는데 100%일 필요가 없다 그 소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시까지? 이행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니까 틀린 거지. 자, 그리고 아하 좋아. 2번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죠. 좋습니까? 어떤 지문만 주의하시면 돼.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항상 여지는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3번 후발적 불능이 있으면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으나 그랬나요? 후발적 불능은 뭐야? 유효. 자, 그런데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행, 귀책 사유가 없으면 무슨 부담? 위험 부담. 4번 조세 포탈 목적으로 한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뭡니까? 유효. 5번 이야 5번 강형법규 위반한 자도 잘못을 저지른 자도 끝문장 말을 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자, 5번 하나 건졌네. 제 생각은 하나 건진 것 같아. 뭘 건진 것 같아요? 요거 건졌죠. 요거 방금 그거 잘못을 저진 자도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5번 다음 중 법률행위 목적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 찾기. 1.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이면 그 법률은 무효가 된다. 정할 수가 없대. 에? 아니요. 성립시에 확정이 안 되더라도 이행시까지는 확정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행시까지도 뭐 할 수 없다고? 확정될 수가 없다. 그러면 무효지 당연히. 자, 2번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이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3번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때 후발적 불능이죠. 시작. 후유. 근데 뭐라고 돼 있어? 무효이다. 틀린 거지. 자, 3번. 4번 일부 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전부가 무효로 된다. 5번 조세 포탈 목적으로 한 중간 생략 등기는 뭐라고요? 유효.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게 이제 반사정의 103조, 104조, 그리고 107조 남은 거 아닙니까? 103조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